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7월 달이 시작됐네요. 부산은 지금 뭐 막지는 않고, 먹구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좀 선선하네요. 어, 지금 뭡니까, 어제도 이제 뭐 좀 난리였죠. 그래, 뭡니까, 지금 참, 금요일이었습니까? 그, 누구야, 국회 부의장입니까? 김영준과 하는 아줌마. 어, 소위 빨갱이들의 민낯을 갖다가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가 하나 나왔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북해도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초밥 처먹겠다는 그런 계획을 문자로 주고받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옹호해주는 저기 빨갱이 새끼들이나 이걸 또 효율적으로 공격 못하는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나 뭐 참 깜깜하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막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통이 직접 나서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맞다고 이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보수 파라는 것들은 대동단결 해가지고 집요하게 물어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말이 달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지금 서정욱이가 뭐 이제 윤통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제 부응을 좀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 나머지 제가 박쥐라고 부르는 뭐 최병묵이니 정호기민이 노동일이니 뭐 소정섭이니 최수영이니 또 뭐 많죠. 뭐 당에도 많이 있고, 뭐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둥, 뭐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둥, 뭐 그냥 그 분위기에 뭐 그냥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저렇게 발언하지 않았겠냐는 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씹어리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이 빨갱이들한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대통령이 직접 너희들은 빨갱이야 간첩이야 라고 딱 찍어서 지금 언급을 해주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대장이 저 새끼 빨갱이야 간첩이야 했으면은 개떼같이 몰려가 들어가지고 저기 물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빨갱이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소위 보수파라는 것들은 아예 딱 찍어줘도 저 공격해라고 해도 공격을 안 해. 그리고 빨갱이들한테 매번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막말로 수준도 그러니까 빨갱이들보다 못한 거지.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좌파 탈출은 진흥순, 아유 막 같이 하는 소리 하고 좌파 듣네. 야 전투력이나 이런 걸 한번 봐봐라. 당연히 싸워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집요하게 막 물어뜯고 하는 그쪽 팀에 저기 힘을 실어주지, 어디 이런 모조리 같은 새끼들한테 무슨 힘을 실어주고 싶겠냐고.
그리고 저기 뭐야 조금 전에 그 뭐야 어제 올라왔던 그 뭐 저기 배승희가 하는 거 뭡니까 그 토요일마다 그 이종건이 나와가지고 뭐 현미경인가 하는 거 그거 잠깐 봤더니 저기 뭐야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집회 시위 관련해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죠. 그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래 그 6월 13일부터 아마 그래 그 의견 수렴한다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마 그 초창기 때부터 따따붙다 해서 그 저기 그 막 그 가가지고 저기 추천 누르라고 막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스밍을 하긴 했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그래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추천 비추천이 들어가 봤더니 추천이 12만 비추천이 4만 9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의문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따부터 저기 그 구독자 수가 120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 올라오면 조회수가 그래도 뭐 한 50만에서 한 60만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국민 제한 대통령실 그 국민 제한 그 추천 수치가 12만밖에 안 된다는 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따따붙다 보고 저기 저 뭡니까 그 들어가서 그 추천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저처럼 그냥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따따붙다를 통해서 사인을 한 사람이 최대로 어차피 다른 방송에서도 그 저기 지금 계속 그 사인 저 뭡니까 가서 들어가서 그 서명하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따따붙다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사인을 한 사람이 아마 최대로 보더라도 50%는 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라는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단합도 안 되고 자기 개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만 결집력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딱 생겼지 이제 제가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세현 때부터 어차피 그 저 뭐야 구독자 수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많으면 좋긴 좋은데 진짜 그 골수 그 채널의 골수는 1%가 채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진 것까지 치면 막 한 5%?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 뭡니까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손을 보겠다고 하는 데서 있어가지고 그 추천이 나온 숫자를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측이 맞구나라는 걸 또 확인을 한 겁니다. 따따부터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비추를 누른 사람 최대치로 잡아줘도 한 5만 정도일 거예요. 5만. 그럼 120만에 5만이니까 한 4점 한 5% 정도 되나? 그러니까 최대로 보더라도 구독자 수의 5% 이상은 의미 없는 숫자라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숫자. 물론 그래도 뭐 한 4, 5만 명 정도가 좀 극성 어떤 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단순히 생각해도 그 황장수 그 새끼가 지금 생존하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10,000명이 아니 당을 당이든 뭐든 만들었을 때 10,000명 이상이 되면 평생 그러니까 그게 뭐 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10,000명이다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평생 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왜냐면 10,000명이 한 달에 1,000원씩만 보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원씩만 보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돈이 얼마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특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 황장수 같은 그런 쓰레기가 지금 생존하는 방식이 딱 그거거든요. 무슨 혁명 21인가 그거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 이전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 채널 특히 채널A 뉴스 보면 TV조선이었나? 9시 뉴스를 볼 때 이제 그 황장수 막 하면서 그 미친 것들이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전만큼은 안 보이더라고요. 가끔 이제 그래 그 댓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뭐 뉴핑이 최고니 뭐 탄압을 중단하는 등 뭐 그런 또 개소리를 하는 것들이 아직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이제 이 저 뭡니까 패널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뭡니까 그 저기 사흘 전이었습니까? 그 윤통이 이제 그 반국가 세력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저 청와대에서 일했던 놈들 나와가지고 한 20명 나와가지고 뭐 발언을 했던 거. 그 중에서 저기 민정배 그 새끼가 뭐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저기 지금 채널에서 앞에 했던 말은 이제 저기 빼고 이제 뒤에 이제 그 탄핵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앞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망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울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말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저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 맞지 않냐고. 저게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아니 투표로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향해서 망동이라는 둥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둥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반국가적인 행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저게 바로 반국가적인 세력이 아니고 뭐냐고. 아니 그렇게 공격하기 좋은 그 먹잇감이 있는데도 전혀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 뭐 망동이라는 둥 이런 개소리를 씹으리는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보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자유보수 우파의 민낯이라고. 그러면서 말로는 뭐 빨갱이를 뭐 어찌고저찌고 뭐 좌파 탈출은 진영순 이라는 둥뭐 그래놓고 뭐 왜 빨리 뭐 저기 저 뭐야 저기 뭐 문재인이 이재명이 뭐 구속 안 시키냐고. 구속을 씨발라마 저 윤통이 시키나. 아유 진짜 씨발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쪽팔리는 줄.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제 여기 가져왔냐면 그 김치환 무슨 인재개발원 원장 저도 이제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채널이는 이제 봤는데 이제 뭐 이 양반 채널에 들어가서 그 방송을 보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인재개발원장에 발탁되면서 이제 그래 뭐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 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얘기 했더만요. 노무현을 누가 죽였는가? 빨갱이 놈들이 죽였다고 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그 양반이 그 방송에서 했던 말이 저하고 논리가 똑같더만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기사를 좀 찾아봤죠.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 또 제가 그 패널에 대한 이 불만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그래 저번에 말씀드린 김영희 요즘에 이제 그런 걸 하더라고요. 하다 그러니까 뭐 대중 수출이 그 뭐 적자로 돌았었다 이 개소리쳐 시부리니까 5년치 자료를 쭉 뽑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매년 10% 20%씩 지금 계속 수출이 줄었다. 저기 수출 저 뭐야 흑자폭이 계속 줄어왔다 이 씨발 것들아.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런 자료를 피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서 개소리쳐 씌우리면 이거 들여서 흔들면서 이 까라고. 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들이 죽인 게 맞다고 이 새끼들아.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수집을 한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과연 노무현을 누가 죽였을까요? 그 증거가 여기 나온다니까요. 한겨레 사설입니다. 노 전 대통령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 2009년 4월 7일입니다. 저도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날이 그 고백을 한 날이더라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권양수기가 돈을 받았네 박연차 리스트 막 해가지고 막 나오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하니까 노무현이가 자기 그 홈페이지에다가 고백을 한 날, 그 돈을 받은 거 맞다 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날 이제 한글레가 사스를 쓴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막 DJ 새끼야 이런 표현은 아니죠. 근데 국민 가슴에 대못 박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입을 열었다. 불행하게도 첫마디는 사과였다. 그동안 끈질기게 제기되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를 시인하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잘못을 빈 것이다. 모든 고백은 나름의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그의 시인은 오히려 국민을 참담한 심정에 빠뜨렸다.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었지만 청렴성만큼은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가슴엔 대못을 박았다. 게다가 그는 한우라기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자신의 집사라 할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즈음에야 시인한 것이다. 기만당한 국민의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분명히 기억할 게 있다.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다. 퇴임 뒤 형 노건평 씨의 금은동 거래가 거듭 제기됐을 때도 그는 알쏭달쏭한 말로 피해가기만 했다. 자신이나 부인을 둘러싸고 혐의가 제기될 때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 무언가 기대를 하는 듯 지켜보자고만 했다. 조카사의 연철호 씨의 500만 달러가 나왔을 때도 알고 있는 바를 털어놓지 않았다. 확인되거나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 털어놨던 것이다. 이분도 마찬가지다.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건 진실이고 100분이다. 형은 돈 먹는 하마의 막가는 브로커로 확인됐다. 자신도 비록 차용증을 썼다지만 파렴치한 기업인으로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었고 부인 역시 그로부터 돈을 받았었다. 그의 오른팔 왼팔 하는 측근들도 지저분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거나 이미 실형을 살았다. 이제 더 지킬 것도 없는 셈이다. 뜨뜻하게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만이라도 살려주라 하는 것이다. 사실 부인이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한 것도 의심스럽다. 퇴임 당시 그의 재산은 9억 원이 넘었다.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었다. 온갖 주문의 근원이었던 노무현 재단도 그렇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자신이 모를 리 없다. 박연차 씨의 50억 원, 강금은 씨의 70억 원도 이 때문에 제기됐다. 검찰에 나가서 밝힐 게 아니다. 지금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 더는 그처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당장 털어놓기 바란다.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찰에 앞서 국민에게 고해성사하라.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접하며 느끼는 심정은 충격과 분노 이전에 서글픔과 허탈함이 더 크다. 유달리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한 노 전 대통령의 배신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졸업했다고 여긴 전직 대통령의 금은돈 수수관행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앞선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도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들이 숱한 비리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통령까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전직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는 것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느낌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은 그래서 딱히 민주당 의원들만이 느끼는 심정이 아닐 듯하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그 여파가 노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도덕성 훼손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변화와 개혁, 깨끗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 노 전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 가지다. 그나마 뒷만물이라도 정직하고 의연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 그리고 진보 개혁 세력 전체의 기대를 배반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다. 그리고 이날은 이제 출두한 날이죠. 동아에서 저기 버스 타고 피의자 노무현이라고 딱 적었어요. 사설에서. 그 앞에 거는 뭐 굳이 읽을 건 없고요. 요즘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도 그런 책임의 일단을 받아들인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그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잘못이 대놓고 직접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챙겼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잘못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얘들도 전두환 노태우 물고 늘어지죠. 에이 그래도 뭐 전두환 노태우만 그렇게 심하게 해먹진 않았잖아. 정말 야비한 새끼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찰도 자식이나 아내가 받은 돈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을 일이 있겠느냐는 정황만으로 법적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아들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복 아니냐는 따위에 곱지 않은 눈길이 있는 터다. 역사의 피의자로 져야 할 책임과는 별도로 법적 책임은 엄중한 사실과 증거로만 묻는 게 마땅하다.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양비론 아닙니까? 어차피 너희들 씨발 더러운 놈들이잖아. 너희는 똥이 묻었고 우리는 먼지만 또 묻어 있을 뿐이야. 이 정도의 논리를 유지를 하고 있죠. 사설에서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부 칼럼니스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김종구라는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비굴이냐 고통이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지금 이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쓰고 있다.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 추락하는 꽃잎은 초라하고 비장하다. 노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상념이 스치고 지나갈까? 뒤늦은 자책과 회한인가 아니면 분노와 기련한 의지인가? 그의 얼굴 표정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의 앞날과 관련해 주목되는 여론의 흐름 하나는 불기소론이다. 법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감옥에 보내지 말자는 일부 보수 논객들의 호소는 눈물겹다. 주된 근거는 국가의 위신이다. 나라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국가적 차원의 모욕감을 피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국가의 위신 추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의 불편한 글 좀 인터넷에 썼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를 구속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것만 할까? 서울 한복판에서의 토끼머리식 철거민 진압으로 죄 없는 목숨들이 죽어나간 사건보다 나라의 침에 더 깎일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사실은 모두 부질없는 말들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 노 전 대통령이 불기소론자들의 아량과 은총에 감업해 용기 백배한다면 정말로 바보다.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한 뒤에 아침 량을 베푸는 것처럼 잔인한 처사는 없다.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고 목숨만 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적에게 가하는 최대의 복수임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가슴에 지금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수사에는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결국에는 보세요. 자기만 욕하면 되는데 자기 편만 욕하면 되는데 상대방 거 일단은 물고 늘어져. 이게 빨갱이들의 이 뭡니까? 습성이죠, 습성. 대떼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권력을 기쁘게 하려는 수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있었다. 검찰은 본래 그러하다. 죽은 권력에는 굶주린 하야나요. 살아있는 권력에는 순한 양의 속성은 세세년년 변치 않는다. 자신들의 뜻과 의에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일반 하급 공무원이 기백만 원 받은 봉투에는 추상 같은 게 검찰이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하지도 분노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그런 검찰을 대통령 재임 때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원죄도 있으니 말이다. 지금 이런 어떤 자기들이 써내는 표현들에 지난 5년간의 모든 이 빨갱이 새끼들의 행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를 세뇌시켜 놓고 저 새끼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낄 필요 없고 우리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가지고 이어져 오면서 결국 지난 5년간을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보시면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의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아프고 괴롭겠지만 지금의 운명을 긍정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지라는 얘기잖아. 네가 원죄, 그래 원죄도 있으니 말이다 했으니까 원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진영이 살아야 되니까 네가 다 짊어지고 죽어 이 얘기잖아요. 가령 노 전 대통령이 앞으로 기소를 면한다고 치자. 그래도 그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새끼가 만약에 이 당시에 이렇게 조사를 다 해놔놓고 불기소 처분하고 대충 얼렁뚱땅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냥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 진영에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안 된다. 네가 모든 죄를 안고 가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 그와 박연차 씨의 동거래를 상부상조의 미담으로 여길 사람은 더욱 없어 보인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진술할 필요야 없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내세워 구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럴수록 더욱 초라해질 뿐이다.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봉화마을 집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위리안치 되는 신세나 옥중에 갇히는 생활이나 55백보다. 그래 보세요. 네가 사법적으로 그 책임을 벗더라도 어차피 니는 봉화마을에서 위리안치된 그 뭡니까 그 조선시대 때 그 귀양 보내면 위리안치는 가장 저기 강도 높은 거죠. 그 가시던 글로 그 저기 칭칭 감아가지고 밖으로도 못 나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니는 사법 처리를 안 받더라도 네가 한 짓거리 때문에 봉화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니를 던져가지고 옥중에 갇히든지. 그 어차피 그거나 똑같은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냥 뒤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거의 예전 장기였던 사적생 생적사의 자세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죽으라. 아니 대놓고 죽으라고 얘기했다니까. 사적생 생적사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볼 일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네가 죄 다 안고 그냥 죽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가 한때 탐독했던 책이 마침 카르의 노래가 아니던가. 사적생을 말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 개인의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다. 보세요. 아주 대놓고 씨발 자기들 본심을 얘기하잖아. 노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 생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흑당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 네가 살아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야 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 그의 마지막 성구수는 아직도 남아있다. 빨리 뛰어내려. 이러고 있잖아요.
빨리 뛰어내리라잖아. 그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있다. 사적생 생적사. 네가 살고자 하면 우리가 다 죽고 네가 죽으면 우리가 다 살아. 사적생 생적사가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승부수 빨리 죽어 이 새끼야.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향신문 이거 내가 똑같이 4월 3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싶다. 뭐 그냥 짤막하게 읽어볼까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몇몇 전 이미 박 회장에게서 검은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쇠고랑을 쳤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모 씨는 해외 계좌로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박 회장과 연씨 사이의 동거래를 연결해준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중마고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부비서관이며 연씨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은 최근이 아니라 퇴임 직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직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관련 인사가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는 물론 퇴임한 뒤 범하마을에서 생활하면서도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형 금평씨가 구속된 뒤에는 한동안 잠잠했으나 얼마 전 측근들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말문을 다시 연 바 있다. 그런데 박인차 리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 해명한다며 언론에 나오는 측근들이란 거의 얼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익명에 기대어 무책임하게 말하다 보니 새로운 의혹이 연일 불거진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조차 이 측근 말과 저 측근 말이 달라 혼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이래저래 노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직접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에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인사들의 비리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저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혹만 키울 뿐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진솔한 해명과 함께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당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게 지금하고 이 새끼들이 취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보다 죽은 권력에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변 인사들이 비리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재명에 딱 비춰놓고 보세요. 주변 인사들 다 구속됐잖아. 지금은 또 풀려났지만 그 최소한 이 빨갱이 새끼들 언론들이 이 당시에 잣대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재명한테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새끼들이 뭐 지고 있습니까? 완전 괴물이 돼가지고 그냥 뭐씨 어쩌라고 이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든 지난 5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때는 자기들이 힘이 약하다고 자기들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도덕성이라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과 행동을 했는데 지난 5년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 7일날 역시 그 고백하는 글을 올린 다음 날이죠. 참여정부 도덕성은 없었다. 그러면서 정치권 충격 속 민주, 진노와 선거기 가속화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진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성역화되어 있잖아. 이 당시에는 분명히 보세요. 민주당이 진노와 선거기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하지만 이는 친노뿐만 아니라 전국 구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민주당이 피해 권역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부터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냈고 친노와 386 세력들이 여전히 당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당내에서 박연차 리스트 특검론을 요청하는 이들은 노 전 대통령도 필요하면 수사받을 수 있다며 선거기를 시도해왔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고백을 함에 따라 친노와 손털기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리랑 거기는 연결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사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랑 거기는 연결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씨발 새끼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당시에 정세균이가 우리 노무현하고는 연결된 게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짓 하고 있어? 시체팔이 관장사 더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 16일 초토화된 진노 386 이제 내 이름은 빼줘요. 뭐 앞에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진노 386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노무현이라는 사람 저 몰라요. 야 찌빠 새끼들아. 이거 보면서 뭐 느껴지는 거 없냐? 아메바 새끼들. 보면 파장은 친노 386의 최대 무기였던 개혁성과 도덕성의 흠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검찰 수사가 지난 정권을 향한 기획사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이미 위축된 이들의 위세는 이번 사정 한파를 겪으면서 풍비박산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 내에서조차 노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모습도 감지된다. 한 친노 386 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내 이름은 좀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보세요. 이랬는데 이 당시에 이게 15년 전이잖아. 15년 전. 14년 전. 그리고 역시 같은 날 이대근 칼럼. 그러니까 보세요. 한글레하고 노선이 똑같아요. 사설에서 편집 그러니까 그 회사의 편집 방향은 노무현을 욕을 해. 그 대신에 노무현을 욕하면서도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왜냐 자기들이 아예만 사측 그 뭡니까 이 언론사 저기 공식 입장으로 막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 칼럼니스트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좀 씨발 우리 대신에 좀 이제 노무현이 좀 죽여줘. 이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돈 받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 누가 돈 달라 했고 누가 돈을 쓰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시하고 전달하고 받은 이들은 모두 노무현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남편, 부인, 형, 아들, 조카 그리고 그들을 돕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들 그들이 한 일이다. 노무현 패밀리가 한 일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범죄와 도덕적 기람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 알았다와 몰랐다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필사적이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이재명이가 하는 거 똑같잖아.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14년 전에 노무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 이재명에 대해서. 아니 이 당시에 어떤 편집 방향 정도만 되더라도 이재명이한테도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 버카 선거. 지 자식 성매매하고 뭐 뭐 도박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똑같잖아. 이게 얼마나 이 새끼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저희 빨갱이들은 초지일관이라는 거죠. 초지일관.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서민들이 가난해지는 동안 노무현 패밀리는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벌 개혁을 다짐하고는 삼성의 국정을 어탁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는 스스로 특권증이 되고 시장개혁 대신 시장 만능의 우상을 퍼뜨림으로써 노무현을 통해 세상의 낡은 질서를 바꾸려 했던 그 열정을 싸늘한 냉수로 바꾸어놓고 절망 속에 빠진 서민을 버려두고 자기들은 옥상으로 피신해 헬기 타고 안전지대로 탈출하려 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대통령 패밀리끼리는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고 했다던가 그들에게는 정권교체가 패밀리 교체다. 아니
이권 교체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랬기에 수많은 절박한 이들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마지막 헬기를 향해 손 내민 한 사람만 더 태우고 떠나려 했을 것이다. 위쪽 패밀리는 박연차도 포함시켜달라. 우리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 아닌 의리, 이권, 혈연으로 뭉친 이 패밀리가 진정한 집권 세력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몰랐다는 점을 노무현이 더 설득력 있게 해명한다 해도 자기 정권의 존재 이유였던 개혁을 포기하면서도 그토록 지키려 했던 패밀리의 안전과 그들이 축적한 부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년간 대표를 했던 그 신물나는 노무현의 주장 속변을 끝까지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집권한 그는 민주화 운동의 인적, 정신적 자원을 다 소진했다.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그를 위해 일한 지식인들은 신뢰와 평가를 잃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개혁이든 노무현이 함부로 쏟아버리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흘러간 유황가처럼 되었다. 낡고 따분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 이름으로는 다시 시민들의 일정을 불러 모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무현이 다 태워버린 제 속에는 불씨조차 남은 게 없다. 노무현 정권의 재앙은 5년의 실패를 넘는다. 다음 5년은 물론 또 다음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당시는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노무현이 이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자기들이 말하는 진보의 역사입니다. 빨갱이 역사입니다. 노무현 우리들 빨갱이들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게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까도 한글에서도 그랬잖아요. 네가 다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거 말고는 없어.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거. 낙조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 뭡니까? 자살하는 얘기잖아. 이게 바로 한글레하고 개향신문이 당시에 2009년 4월 당시에 노무현을 향해서 쏟아냈던 망언과 막말, 빨리 죽으라고, 빨리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저주의 구판을 벌리는 현장입니다. 이게 그 증거라고요. 증거. 이런 거를 들고 가서 흔들으라니까. 아니, 너희들이 죽인 거 맞아 이 새끼들아. 이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에 이렇게 썼고 한글로에서 이렇게 썼고 낙조속으로 사라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이 새끼들아. 그리고 4월 20일 노무현의 의리, 강금호 회장에 대한 의리가 따르고 공적 의리와 혼동한 건 아닌지, 현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의리를 지키려면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그의 말대로 부인 권 여사가 돈 받은 사실을 얼마 전까지 까맣게 몰랐다고 치자.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겠다면 권 여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어디에 썼고 최근 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그런 뒤에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디 한번 증거 찾아봐라 아마 쉽지 않을 걸 하며 버티는 꼴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거는 4월 29일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되기 전날이죠. 사설입니다. 노 전 대통령 고백대 심정으로 돌아가. 고백이라는 거는 그 4월 6일 날 자기 홈페이지에 돈 받은 거 사실이다. 그 최초로 고백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설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하되 부를 땐 대통령으로 하는 특별 예우를 한다지만 대통령을 지낸 피의자의 출연이 눈앞에 왔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착잡함은 이루 형언기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될 30일 오후 1시 30분이 대통령 재임 중 비리라는 후진적 역사와 지뢰나는 계기가 되길 빌 뿐이다. 그러나 검찰 소환이 임박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보이는 대응을 보노라면 국민들의 스트레스만 배가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보낸 서면 지리서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와 관련해 사용처를 못 밝히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또 어제는 한 측근이라는 인사가 회심의 카드는 진실과 사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한 말이지만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낸 인사의 모습이라고 믿기 어렵다. 고백 이후 서너 차례나 장외 변론을 하고도 모자라 결백이라도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은 응당 보장돼야 한다.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 검찰의 몫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수사는 법리적 다툼만이 아닌 도덕성이 달린 문제다. 자신도 모르게 부인이 받았다면서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건
어깃장이고 배신이다.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누차 검찰 수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진실을 듣고 싶다고 강조한 이유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말잔치를 다시 듣는 건 참으로 고역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백하던 심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그는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다.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한 점 의혹 없이 솔직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것이 정치적 도덕적 사망 신고를 하게 만든 뼈저린 반성의 진실성을 그나마 담보하는 길이다. 노컷 뉴스 4월 8일입니다. 역시 그 고백한 다음 날이죠. 깜도 안 됐던 노무현 386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도덕성이 진흙탕을 뒹굴면서 그들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마저 부끄럽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상문 비서관이 혼자 책임을 뒤집었을 것을 걱정해 미리 사실을 밝힌다는 투였지만 동정의 여지는 찾기 힘들 것 같다. 호련히 중앙정치 무대에 나타나 새 정치를 표방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싸늘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논평했을 뿐이고 민노당은 노 전 대통령의 은행 불일치에 크나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성역 없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엇갈려왔기에 그의 지지층들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더욱 컸다. 그는 경솔치 못한 은행, 코드 정치로 불리는 외통수, 국정운영 방식 등으로 집권기간 내내 풍파에 시달렸지만 진정성 하나만큼은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특히 스스로 권위를 허물어내리면서까지 정권의 도덕성을 최대의 정치 수단으로 강조한 만큼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말로와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등잔 밑은 여전히 어두웠고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물론 법적인 책임의 정도는 앞으로 차분히 가해져야 할 부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은 상태다. 안희정 유광재라는 수석이 잘려나간 데 이어 또 다른 측근인 서가번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되면서 386 진영은 온통 쇼토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박연차 강금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노의 사람들은 지금 말 그대로 패가망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하지 말라던 그의 말 속에서 일장춘몽의 뜻없음이 벗어난다. 근데 노컷 뉴스는 이거보다 더 센 거는 없더라고요. 죽기 전날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미디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께 2009년 4월 14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재번하고 물어도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권력이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권력을 향해 짚고 까부는 것은 하야나들이나 하는 비열한 짓거리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님은 죽은 권력입니다. 여사님과 아드님, 형님, 조카 사이 등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줄줄이 검찰의 소환을 받거나 구속됐고 님께서도 비난 끝으로 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이에나들에게 생사를 뜯기는 아픔을 잡지 못하시고 몇 말씀 하셨더군요. 님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글들을 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봉하마을 역시 청와대만큼이나 민심을 접하기엔 어려운 곳이긴 하지요. 먼저 저작거리에서 술꾼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노무현은 MB와 강부자의 뿌락치다.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술꾼들이 나눴던 나머지 이야기를 전해드리지요. 도대체 노통님을 이렇게 칭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노통이 잘한 게 뭐야? 입에 달고 살던 도덕성 청렴성은 완전한 위선이고 사기였잖아. 그러고 보니 MB 당선시키고 강남 집값 몇 배로 올려놓고 사설 학원들 재벌 만들어준 일 빼놓고는 노통이 한 일이 없잖아. 여기서 나오는 사설 학원들 재벌 만들어주고 강남 집값 몇값.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온갖 부조리한 부분들이 이때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집값 폭등, 사교육 폭등, 왼쪽 깜빡이 넣고 우회전이나 하고 사회 양극화도 최고조에 달했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그들의 말에 제 말을 보태겠습니다. 님께서는 퇴임 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많이 돕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을 수십 년씩이나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MB정부의 포갑정치에 한거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들의 시선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검찰 시리즈물 노무현 폐가망신 잔혹사를 구경하느라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 사이 제2롯데월드 건설회원과 신경민 문화방송 앵커 교체 등 재벌 특혜 정권과 정책과 언론 장악 시나리오는 이때다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관과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늘어나고 거리의 촛불이 시들해진 것도 상당 부분은 님의 책임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모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집값이든 뭐 사교육이든 뭐든 그 원흉은 노무현이다라는 게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집값, 사교육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래 뭐
저 뭡니까 저기 이명박이 보고 욕을 하는데 뭐 그 당시에 이미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뭐 그런 말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그 대형마트가 골목골목 상권으로 다 그 진출할 수 있었던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것도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이가 그 중소기업 그 뭡니까 그 지정업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은 저기 저 뭡니까 그 진출하지 못하게 업종을 정해놨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이가 다 없애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명박이는 어라? 고속도로가 깔렸네? 달려보자 해가지고 달린 거잖아. 그래서 지금 뭡니까 그 뭐 저기 뭡니까 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뭐 이마트 24시 또 뭡니까 롯데마트 익스프레스인가? 하여튼 그런 대기업의 뭐 편의점이나 소형 마트들이 골목골목마다 싹 깔린 그 뭡니까 그 틀을 닦은 게 노무현이었고 그 틀을 닦아놓은 그 자리에 이명박이가 어싸가 우리 달린 거지.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의 입에서 나오는 확인도 안 된 비사실들을 언론에 마구잡이로 흘리면서 님을 압박하고 있는 듯합니다. 님께서 인정하신 사실이 무엇이었죠? 고양식 주석께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와 3억 원을 받았다고 했죠. 거기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형님 금평씨는 자신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은 이런 정도만으로도 유구무원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일개 필부의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말입니다. 님은 치국 평천화를 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세상에 나섰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제가 하지 못한 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발표하셔야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요? 지금 노무현 패밀리 때문에 국민들이 받고 있는 분노와 스트레스, 충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속된 말로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199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검찰과 티격태격 갑론을박 다투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어야 되겠습니까? 시시콜콜 따지는 건 법정에서 하면 될 일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우리는 아직도 바보 노무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0 청문회 때 권경유착의 거대한 부패고리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총선 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안정권인 종로 대신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대통령 재임 시절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당당하게 맞섰던 바보 노무현. 그 바보 노무현을 정작 본인만 잊어버린 겁니까?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다 까발리고 다 틀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야나 때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사나하십시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가 하이에나들한테 그냥 먹히고 있으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장인하게 그냥 뛰어내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 봐. 야, 빨갱이 새끼들아. 야, 찌빠 새끼들아. 보라고. 이때 이거 미디어 오늘 경향, 한글레, 개향 봐,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야?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잖아. 노무현을 누가 죽였어? 나도 이명박이 싫어하지만 이명박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명박이가 씨발라마 노무현을 왜 죽여, 병신아. 얘들도 그거 인정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칼럼이든 사설에서든 나오잖아, 병신아. 네가 안 죽으면 우리 다 죽어. 근데 이명박이가 바보 병신이냐? 어? 그래 패널로 나갔으면 이런 그 사설 칼럼들을 딱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제가 이 뭡니까 이거 네모친 거 이 부분들만 딱 뽑아가 가지고 그리고 요 매체하고 요 제목하고 날짜하고 이것들만 딱 가져가 가지고 봐라 그때 너희들 이렇게 했다 이게 죽으라고 시킨 거 아니냐. 물론 제가 지금 계속 하지만 어차피 이 새끼들한테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윤통의 그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그 인재개발 교육원장을
그 인재개발 교육원장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더만요, 그래. 그거 가지고 지랄하고 있는 거고. 그 인재개발 원장을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을 인재개발 원장으로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다 저기 노무현이 신화를 다 깨뜨리겠다는 얘기잖아. 노무현도 지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삼, 김대중은 뭐 김대중은 좀 뭐 힘들죠. 왜냐하면은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반빨갱이긴 하지만 김대중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같이 뭐 손잡고 가야지. 그 윤통도 그 뭡니까 그 대선 기간 중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김대중 오부지선은 그 얘기가 뭡니까?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 얘기는 안 했다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윤통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라니까. 그 김대중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 윤통의 어떤 마인드가 그 생각이 뭐냐면은 김대중까지는 딱 인정해줄게. 그 이후로 너희들은 다 쓰레기야. 역사에서 다 치우겠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줄게. 야 찌빠 새끼들아.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다 까발리고 다 틀어놓으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 물려 죽지 마시고 지도자답게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 아니지.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새끼야. 우리 빨갱이들이 산다고. 개마이 4월 22일 정동영 민주당 저쪽이 진노 서로 손가락질. 요즘 정동영 후보는 선거 유세나 기자회견마다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21일 오전 전북도청에서도 정 후보는 민주당은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신건 후보와의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이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 때문에 무정체성, 무정책, 무리더십의 산무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정부 중간평가로 치러야 할 재보선을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 선거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독설도 나왔다. 정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29일은 친노 386 정세균 지도부로부터 민주당을 되찾는 승리의 날이라고 열을 올렸다. 그 법을 원용하면 전주 재보선은 MB정부 심판이 아니라 민주당 친노 386 심판이다 했습니다. 이보세요. 무소속 연합을 선언한 친건 후보도 적극적으로 정 후보를 편들고 있다. 신 후보는 지난 19일 뉴스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노 386 세력들은 안 쓰겠느냐며 음모를 밥 먹듯이 하는 노무현 세력은 진실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저들끼리 음모론자들이야, 새끼들아.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있잖아. 신 후보는 또 친노 세력은 전주가 자기들 것처럼 하는데 전주는 자존심이 없느냐며 덕진에서 정동영을 쫓아내고 완산갑에서는 노무현 세력 후보를 내세웠다. 이게 옳은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권 후보 정동영에게 습관적 배신자, 참여정부 황태자 이런 정 후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화가 날 대로 난 상태다. 비록 당을 뛰쳐나가긴 했지만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종지였다. 그러나 재보선 직전에 터진 악재를 고리 삼아 당을 공격하는 정 후보의 행태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당을 뿌리채 흔들 약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 후보는 반드시 복당하겠다는 선언을 되풀이하며 당을 흔들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정 후보를 향해 습관적 배신자라는 오명을 붙였자. 지난 20일 김유정 대변인 김유정이가 아마 그년일 것 같은데 채널 A에 한 번씩 나오는 개인 것 같은데 공식 브리핑에서 배신의 역사는 아침내 반복되고 있다. 배신도 습관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랬던 새끼들이에요. 이랬던 새끼들. 노무현이는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놈이었어. 노무현이가 뛰어내리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도 아니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개마이
착잡하지만 법과 원칙 따라 조사를 받아야 4월 30일입니다. 내가 저기 출두하던 날. 그 개마이는 보니까 이 당시에도 노무현을 한걸레나 개향처럼 그렇게까지 물어 뜯은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수위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개마이는 오로지 노무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시민사회 단체에 이제 평만 지금 갖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건조하게 그냥 이쪽 의견 저쪽 의견 갖다 가지고 그냥 기사로 쓰는 그 정도가 다였어요. 바른시민사회 전희경 정책실장은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마음 아프고 국가 이미지와 관련해서도 없어야 할 일이 또 일어났다며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은 냉정하게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적절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죽은 권력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신일, 이상득 의원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이 편파 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성의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국민의 실망과 충격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은 본인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을 지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모든 재산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마이 노무현 정권은 과연 이명박 정권과 달랐나? 보시면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묘한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했다.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 정치의 이면에 감추어진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이든 누구든 도덕성의 이름으로 단지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지 못한 집단이라는 생각.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가해질 부패와 무능의 낙인이 또다시 수많은 개혁 진보세력에게 좋은 글씨로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 그러나 진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체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결코 깨끗하고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자신들의 허물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그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사냥하고 있다고. 이 빨갱이 새끼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다니까. 프레시안 볼까요? 노무현을 진정으로 버리는 방법. 이게 아마 쓴 놈 이름을 제가 뺐는데 이게 아마 지금 뭡니까 김종배 그 새끼일까 쓴 글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4월 23일 날 맞네요. 이 김종배 그 새끼가 쓴 거 맞네. 중언부언 씨발 막 말을 질질 늘어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 주특기 아닙니까? 패널로 나온 새끼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게 소리를 주저리 핵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주저리 막 해요. 그냥 그런 걸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안 해요. 앵커든 저기 소위 보수 패널이든. 그래 지금 특히 뭐 서정욱이 그 새끼도 뭐 왜 이동관이를 임명 안 했을까 해가지고 좀 불만을 표시하던데. 그러니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윤통을 갖다가 아직도 좆도 모르는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사교육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근데 지금 전 언론에서 무슨 짓 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어제 좀 심한 데가 이제 MBN이 이제 좀 심하죠. 빨갱이 방송이니까. 어제 MBN 뉴스 와이드를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한국 갤럽에서 오염수 방류하는데 불안하다는 이제 의견이 80%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빨갱이 새끼는 당연히 국민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80%가 나옵니까? 그 앵커나 이 빨갱이 새끼들이 쓰는 표현을 보세요. 앵커 새끼도 뭐라는 게 아니라 핵 폐기 오염수래요. 빨갱이 새끼도 계속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모든 방송사에서 거의 그런 용어를 쓰는데 아니 국민들이 당연히 일단 불안하지.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처리수. 학자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treated water. 처리수라고. 오염 처리수라고 만약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 80%까지 안 나온다니까. 좀 비등비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앵그 새끼도 핵 폐기 오염수를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런 용어를 계속 쓰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요. 사람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거든요. 어떤 위협 요소가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다고. 그럼 그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복무를 하다가 초수에 근무를 나갔어요. 만약에 전방 초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저기 풀숲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새벽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뭐가 풀숲에서 막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뭐, 에이, 뭐, 저기, 고라니 좀 되겠지 하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뭐, 긴장 풀고 그냥 막 그렇게 저기, 보초서요? 아니잖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래 고라니로 밝혀졌어. 그렇더라도 걔는 포상휴가 같은 걸 가겠죠. 경계 근무를 잘 썼으니까. 왜 사람이, 뭔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그게 소리가 됐든, 뭐, 상황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정보가 됐든, 두려움부터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진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수렵 채집하던 시절, 초창기 때, 그냥 그 동굴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살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동굴 속에서 만약에 그래 이제 밤에 자다가 자고 있는데 동굴 입구 쪽에서 만약에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태세에 돌입해야 될 거 아니야. 야생동물일 수도 있고. 다른 집단에서 막 와가지고 습격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경계태세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전혀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완벽하게 인지될 때 다시 이제 경계를 풀고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최초에 아니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도 그렇고 나와서 하는 말이 국민들이 불안이 처음이었다고 얘기하자 뭐 먼저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핵 폐순위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그 그러니까 핵이라는 핵 폐수라는 그 잘못된 용어가 그 공포스러운 용어가 머리에 딱 박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도 안 먹힌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방어 기제라니까. 그런 식으로 패널로 나가가지고 씨발 논리를 깨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앵그 네가 그딴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80%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핵 폐기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라고 씨발라마 말 똑바로 하라고. 또 얘기가 조금 이 미학적으로 발전했는데 그 이동관이 얘기하다가 있죠. 그 윤통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떠들어라. 어차피 왜냐하면 곧 그 IAEA 감사 보고서 나올 거고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가 증명될 거고 배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를 방류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막 헛소리 찌부리게 냅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좀 더 가짜뉴스 선전선동을 좀 더 많이 하라고. 방통위원장 바뀌고 나면 아마 뭐 TV조선이고 지랄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안해동했던 것들 아마 역시 피바람이 불 거예요. 그걸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다니까. 더 많이 심하 그냥 그래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뭐
기똥으로도 안 두고 그냥 빨갱이 새끼들 데려다가 핵 폐기 오염수 막 핵 폐수 막 이 막 쳐씹으리게 냅두고 왜 냅두는 거예요 그래. 더 많이 쳐씹으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들. 하여튼 으씨 어디까지 뭐 이게 김종배 새끼가 이거 적은 건데 그뭐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막 중언부언에 씨뭐 지가 좀 뭐 대가리에 뭐가 좀 들어 있는 걸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막 무슨 비유적인 표현하고 막 존나 싸지를 놨어요. 쓰레기 같은 새끼. 아 나 이런 새끼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따지지 말자. 박근혜 모델과 노무현 모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 박근혜 모델의 힘이 영남 지역주의에 있었는지 여부도, 노무현 모델의 힘이 탄핵 이벤트에 있었는지 여부도 따지지 말자. 여기서 웃기는 게 박근혜 모델의 힘은 영남이고 노무현 모델의 힘은 탄핵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씨발 영남이면 호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웃긴 새끼. 그러니까 이거 빨갱이들은 안 된다니까. 그건 따로 논의할 문제다. 여기서 움켜쥐어야 하는 줄기는 하나로 족하다. 구질서와의 창조적 단절만이 재생을 담보하며 단기 필마의 정신만이 재건을 보증한다는 점이다. 노무현을 진정으로 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노무현은 버리되 바보의 초심은 이어가는 것이다.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구질서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또 다른 바보를 감별하거나 세우는 것이다. 시발점은 이미 열려있다. 4.29 재보선이다. 단절을 선언해야 할 구질서가 무엇이고 청산해야 할 구인물이 누구인지를 1차로 가려내는데 4.29 재보선은 손색 없는 채널. 그냥 이거 보세요. 아니 이때까지 재보선이든 뭐든 뭐 전부 다 구시대 인물이었지 새시대 인물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얘도 얘기하잖아. 노무현을 진정으로 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노무현은 버리되 니는 죽어 이 새끼야. 바보의 초심은 이어가는 것이다. 말은 아주 막 거창하게 막 뭡니까 삐까뻔쩍하게 해놨죠. 이 얘기는 결국은 노무현이 네가 죽어야 너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 카르텔, 이 빨갱이 카르텔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새끼 성공에 대해 김민석이 형이죠. 김민웅인가? 아마 그 새끼가 쓴 걸 겁니다. 노무현을 버리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노무현은 지금이라도 말해야 한다. 아무리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자신의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후의 봉사라고 여기고 한미 FTA가 어떤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이거 보세요. 이 당시에 한미 FTA 하면 뒤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씨발 우리가 지금 계속 흑자 보고 있잖아. 흑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새끼들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다음에 사드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에도 보세요. 한미 FTA가 하면 나라 망한다. 근데 지금 15년 지났는데 계속 흑자라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씨발 미국이 열받지. 이게 너무하네 씨발. 아니 초급 목표할 때 온갖 뭐 일본을 통해서든 직접적으로도 원조해주고 경제발전하게 막 다 믿어주고 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줬더니 그러고 나서도 또 자기들 거 빼먹네. 아 솔직히 씨발 미국으로서는 솔직히 얼마나 열받겠냐고. 아 그 정도 먹고 살게 해줬으면 씨발 좀 그만 좀 빼먹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미 FTA 그리고 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아마 이것도 이런 조사하면은 이명박이가 했다고 아마 이런 조사가 50% 이상 나올 거예요. 노무현이가 책을 다 해놓고
쉽게 말해서 똥 사놓고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에 가가지고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이명박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노무현한테. 이거 한미 FTA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네가 싸질 놓은 똥이니까 네가 다 처리하고 가라. 그랬는데 노무현이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때 이제 이명박이도 빡친 거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새끼 봐라. 결국에는 이명박이가 우리 했던 대로 정권이 들었어야마자 광우병 난동질을 짓잖아. 그래. 광우병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누굽니까? 그년. 김규리였나? 그년이 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죠.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놈이 한 놈 있더만. 야, 그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 새끼들은 레파토리가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또 한결같냐고. 아니, 한 놈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느니 똥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그 앞에 있었으면 똥을 갖다가 주둥이에다 쳐 바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패널로 나오면 보세요. 광우병 선동할 때도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정상가리를 입에 넣겠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 미국 가서 미국 햄버거 먹고 있는 거 듣겠다. 쟤 뭐라고 하냐. 똑같이 얘기하지 않냐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느니 똥을 먹겠다고. 그럼 김영준과 근현도 소환시켜야죠. 한국 사람 없어서 좋다고. 이 공격하기 얼마나 좋은 소재입니까? 이걸로 진짜 아이씨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아유. 이렇게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어딨냐고. 그리고 뭐 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병신아 그렇게 프레임을 짜면 안 되지. 야, 수산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아니, 김치찌개든 뭐든 할 때 그 다시물 넣잖아. 그거 전부 다 해산물, 수산물이잖아. 멸치 들어가죠. 다시마 들어가죠. 뭐 다랑어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국물 음식 먹을 때 그 육수 내는 거, 육수 내는 게 대부분이 다 해산물로, 수산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조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면 씨발. 물론 그것도 뭐 하긴 합니다만은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니 어차피 수산물 해산물이 오염되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그냥 굶어라. 그래 뭐 자본의 정치를 얼마나 더 강화시킬 것인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이토록 위협받게 되면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토로해야 한다. 서민들의 삶을 이토록 피폐하게 할 때 어떤 역사적 고난을 겪어야 할지 자기 자신을 걸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무현을 앞세워 자기들의 폭력과 정치적 부패와 정책의 오류를 모두 뒤집어내는 현재의 권력에 노무현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은 적어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도처에서 비록 조롱거리처럼 되고 말았어도 나는 노무현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다. 자신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이 나라의 갈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도덕과 오류는 그대로 마주해서 감당하고 그 자신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가리고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당당한 일경은 가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 수모와 고통을 위로하는 마음이다. 참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참되게 돌아보면 하늘이 사는 길을 연다. 자본의 정치와 그 권력이 이 나라에 가져다 줄 것은 과연 무엇이 적나라하게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악마는 달콤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 상대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그 달콤한 약속의 정체를 온천하게 밝혀내면 악마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 잠시의 고통은 지나갈 것이며 역사의 정언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 책임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단순한 말을 아주
교원 영색이라고 하잖아요. 비비꼬아 가지고 지가 무슨 엄청난 어떤 지식이 있느냐. 막 이렇게 막 하는 새끼들. 아, 책임은 책임으로 지되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이용하기에 더는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용당하지 말고 그냥 네 길을 가. 그게 우리가 다 사는 길이야. 이 얘기잖아. 노무현에 대한 나름의 안타까움, 애정을 가진 이 시대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부디 듣고 싶은 말을 꼭 하는 그런 모습 기대하면 안 될까? 더 악한 자들이 더 선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이라는, 절대 선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하에 저 더러운 것들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이용당하지 말고 산화해. 그게 나머지 우리들이 사는 길이야. 보셨듯이 한글레, 개마이, 개향, 프레시안, 미디어 오늘 다 해서 방금 보셨듯이 하나같이 노무현을 향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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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놈들은 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몰라. 난 노무현하고 안 친해. 한 놈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던 놈이 지금 거의 신격화되어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인재개발원장에 김초현이라는 양반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김영호 교수, 김영호 맞나? 통일부 장관. 노선이 딱 너무도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마 뭐 머지않아서 아마 시진핑이가 버선발로 뛰어올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북한의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거의 절반 정도가, 북한의 절반 정도가 지금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던데, 허덕이고 있다고 하던데, 거의 지금 임계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뭐냐, 특히나 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빨갱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국 강경파가 지금 통일부 장관 됐잖아. 차관도 그렇고. 거기다가 저 비서관으로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뤘던 김수경이 됐고 갖고 끈이 계속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간간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래 뭐 이 언론이고 뭐고 죄다 빨갱이 지천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현 상태로는 내년 대선 총선 때까지 특별하게 막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막 이게 될 만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어제 그래 뉴스 보니까 16개월 만에 혁재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당장 지금 이게 뭐 정신호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부분은 조금 이런 듯 합니다만은 찐빠 새끼들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뭐 계속 15개월 적자 하면서 막 윤무식이가 막 나를 망치고 있다고 했지. 쓰레기 같은 새끼야. 지난 15개월 동안의 적자는 너희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 씨발놈들아. 어? 모든 사회 현상이든 뭐가 누구 한 명이 딱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바로 화다닥 바뀔 수가 있냐? 사람이 그대로인데 씨발하면 어떻게 바뀌냐고. 바뀐 사람은 오로지 윤통하고 그 장관들 뿐인데 어떻게 밑에까지 제대로 바뀔 수 있냐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씨발마 정치권하고 막 개싸움 시켜놓고 지금 윤통이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아질 겁니다. 이 나아지는 거는 그럼 누구 때문이냐? 윤통 때문이라니까. 왜냐면은 모든 방만한 재정들을 다 지금 쳐내고 있잖아요. 어젠가도 보니까 그래 뭐 R&D 기금 35조인가? 그것도 손보기로 했다며.
그렇게 제작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세수가 빵꾸 났다고 하는데, 아이고 씨발 설레발 좀 치지 말고 병신들아. 빵꾸는 났는데 지금 윤통이 지금 싹 이 뭐야 방만에 운영되던 재정 보조금이나 이런 거 싹 다 쳐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막 메꿔질 거예요 병신들아. 그런데 그 언론이고 지랄이고 막 세수가 줄었네 뭐 어쩌냐 하면서 난리를 치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봐, 세수 빵꾸는 게 한 35조라는데 그 R&D 그 지원해주는 금액이 35조라며. 그럼 씨발 그것만 저 손봐도 씨발 똔똔이 되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윤통은 이 경제든 뭐든 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고 왜 어려워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 통로를 다 지금 잘라낸 거 아니야 1년 동안. 1년 동안 싹 다 잘라내니까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음 달에 또 뭐 무역 수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뭐 알게 되겠죠. 물론 그게 뭐 갑자기 막 확되고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일단은 적자가 멈췄고 흑자로 돌아섰고 그게 만약에 다음 달에 만약에 뭐 이 아주 심하게 또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지난 1년 동안 윤통이 물밑에서 작업해온 게 드디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 북한하고 저기 얘기했는데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중국이 윤통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내년 총선이 아마 압승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빌빌 기득 문재인이 이 새끼는 뭐 똥구녕 졸라 이재명이 졸라 빨아대는데 뭐 무시만 당했는데 아니 강경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저 새끼들이 더 숙이고 들어오네. 이게 만약에 국민 내리에 바뀌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김정은이도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분명 총선 전에 손을 분명히 내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싹 다 바꾼 걸로 신호를 보냈거든. 네가 이 새끼야 지금 그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 이 새끼야. 건더기는 뿐만 아니고 국물도 없을 테니까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시진핑도 마찬가지고요. 올 연말 내년 초 중국하고 북한에서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